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의도 뒷길을 또 날씨가 좋아서 살살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좀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직을 하는 게 약간 헤드헌팅이라고 해야 되나, 스카웃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팔려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원래 중소기업이었던 회사에서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지금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협의가 지금 각 대표들 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거죠. 도중에 어떤 대표님이 장난질을 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장난질을 치지 않고 원래 그런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 장난질에 놀아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해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에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직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오늘 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개월간 고생을 좀 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얘기를 해 주지 않아서 제가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중심을 딱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약소국 하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꼭 자기 중심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경우에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으실 거예요. 내일처형 공제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만 35세 이하라 내일처형 공제를 신청을 했었고,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에 입사할 때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3년형을 신청했고,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게 목표에 달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드디어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길고 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 하라는 추천은 사실 잘 못 드리겠어요. 좋은 회사가 아닌 이상 가끔씩 진짜 이 회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이 생기고, 또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회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그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그 마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가 부은 시간이 얼만데라고 하면서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는 거죠.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솔직히 마지막까지는 걱정이 됩니다만, 결국 어느 순간 그 금액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내일 채용 공제는 중간에 이직을 하는 또는 적이 바뀌는 순간 그 내일 채용 공제가 무조건 실패해야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자이든 타이든 그 무슨 상황이 생기든 중간에 적이 바뀌는 순간, 만약 이름이 바뀌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적이 바뀌는 순간 내일 채용 공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받을 수 없게 돼버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사람들도 이렇게 한 명씩 걸어 다니면서 점심 딱 먹고 걸어 다니는 그 순간을 즐기는 거는 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생각났다. 이거 맨손으로 들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상을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 흔들려요. 아니, 어떻게 사람 눈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핸드폰은 그냥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 막 멀미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은 거의 안 보시고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짐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무슨 삼각대라고 해야 되나? 그 무슨 손에 들고 다니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나 사서 좀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을 사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비싼 걸 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갑자기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그 중고로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영상을 찍으려다가 포기한 사람들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국회 안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봐야겠네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예쁜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 국회에는 또 어린이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회의사당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승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권력이 있어서 그런 승리자라는 뜻은 아니고, 너무 예쁜 곳을, 이 넓은 곳을 서울에서 그냥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때는 이곳에서 많은 산책들을 즐겼었는데요, 이 국회의사당 공터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저기 보면은 저 나무들 뒤에 보면 그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 뒤에 보면은 턱걸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턱걸이 하는데 재빨리 가가지고 턱걸이 몇 번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공간이 떨어져서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그 한번 제가 운동했었던 공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회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국회 운동장이고, 여기에 사용 신청 같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일들이 많진 않네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냥 일반적 국회라고 해서 뭐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그런 잔디 인조 잔디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죠. 축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는 정말 건물이 멋집니다. 정말 멋있어요. 꼭 그 마징가 그 태권브이가 나오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중에서는 의원들이 계시는, 우리 영감님 의원들이 있는 곳이 저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수많은 보좌관들 그리고 수많은 그 정치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서 로비도 하고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방송국도 많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라서 그런지 수소 또는 전기차 관련된 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갈 곳은 여러분들은 그 잘 모르시겠지만은 숨겨진 공간에 갈 겁니다.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오, 야, 꽤 예쁜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공간에서는 조금 더 색다른 이벤트들이 가끔씩 펼쳐진다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문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준석 그 대표가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따릉이를 타고 그 공간까지 왔다는 얘기가 아마 여기 이런 데다가 반납한 게 아닐까 싶어요.
국회 안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가 뭐 넓긴 하지만은 뭐 아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도 따릉이 대여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거의 그거에 준할 정도의 크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뭐 신청만 하고 임시 그런 얘기만 하면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게 여기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온 아이들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달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온 곳은 본관에서 조금 뒤로 가 있는 국회 오문의 국회 둔치 주차장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는 국회의 정문으로 쭉 보이는 그 길들을 볼 건데 그게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공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기 잣나무가 있고요. 이 언덕을 올라가면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저기에서 또 즐기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공터가 진짜 이쁜데 이 공터가 그냥 공터가 아닙니다. 5월이나 또는 이제 사용 신청, 또 이게 그냥 사용 신청은 되는 게 아니지만은 일반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들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을 올립니다. 결혼 신청서를 받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예뻐요. 여기서 결혼하는 거를 본 적이 있고 여기서 야외 바베큐를 한 적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무슨 건물이었다?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묵을 수 있는 사랑제라고 하던데 모르겠네요. 여기 외국인들 와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그래요. 여기 공터가 굉장히 예뻐서 여기서 결혼식 올려도 좋겠죠.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너면은 이제 신부 같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임시로 마련해 놓고 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결혼하는 걸 본 적 같아요. 좋은 날 토요일 날 여기서 결혼하면은 그거 말고 다 좋은 거 없죠. 사실 일반적인 결혼식도 좋지만은 내가 국회에 와봤다 라는 그런 것도 하나 추가가 되는. 여기 굉장히 안 좋아졌네요. 여기 원래 공간이 뚫려 있어가지고 저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걸 누가 막아놨네요. 건물을 세워서. 저는 건물을 좋아하지만 건물을 또한 싫어합니다. 건물이 생김으로써 너무 많은 풍경의 시야에 제약이 생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푸릇푸릇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네요. 참 예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숲, 동네 뒷산 같은 숲을 지나고 나면은 사색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사색의 길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누가 옛날에 사색을 했나?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 보면은 오늘 하이라이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국회 방송국과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저기 슬쩍슬쩍 보이는 건물들이 국회 방송국과 국회 도서관입니다. 국회 방송국은 굳이 저도 들어간 적도 없고 잘 모르니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은 국회 도서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이에요. 근데 책이 좀 더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출도 안 되고, 대출이 되나? 대출 안 되던 것 같아요. 그냥 저기서 밥 먹으려고 그 국회 도서관 그런 거 출입증 같은 거 만들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요. 그 대출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간단하게 보기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작업하려고 여기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겠는데, 그것도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지. 사실 일반인들이 그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정문은 아니지만은 후문으로서의 위치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꽃들이, 금낭화라는 꽃과 명초, 금낭화, 영초, 이런 꽃들이 막 펼쳐져 있네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지금은 낙엽, 단풍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보면은 벚꽃이 활짝 펴 있는데 나무가 엄청 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소인국 사람이 돼버려요. 옛날에 찍어놨던 사진이 있는데 볼 때마다 와, 이거 뭐 합성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건물이 국회 도서관입니다. 뭐 건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국회 건물 본관의 정면 그리고 광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흔들리겠다. 사람들이 좀 많으니 좀 조용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본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신호등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은, 여기 횡단보도 중에서 하나가 되게 특이한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던 3D 떠오르는 횡단보도? 그래서 걸어가면서 보기만 해도 잘 횡단보도가 서서 오르는 것 같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대단하다. 국회에서 무슨 천막 투쟁을 하나 본데요. 대장동 게이트, 이번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또는 뭐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동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애족의 군상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넓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건물이 예쁩니다. 그리고 요 광경에서 조금만 돌이키면은 바로 짜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이래서 공터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경을 언제, 또 이런 감동을 언제 한번 느꼈었냐면은 그때 그 서초에서부터 그 예술의 전당까지 쫙 그 일자로로 쫙 뚫려 있거든요. 되게 넓은 차선이. 그때 굉장한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지금 그 감동을 여러분들께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기 참 이 풍경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이 새로 만들어진 거고, 저게 의원 본관일 겁니다. 아마 저기에서 사람들이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저기 새 건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겠죠. 자, 이번에 또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기 분수 같은 게 있는데, 이 분수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평상시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물이 쏟아지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운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포토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는데, 이제는 태권보이 잘 나오겠네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회기가 있고 왼쪽에는 태극기가 있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태극기가 휘날리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날씨가 참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보세요. 그 마천루들 속에서 하나의 넓은 길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도 숲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는 해치가 있으면서 해치가 나쁜 놈들을 지켜준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는 저기에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국회 도서관인데요. 국회 도서관 위에는 태양열 관련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 보아하니 이제는 정말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있다 보면은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유명한 의원 또는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국회 소통관이라고 해야 되나? 법원 행정처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의원들 중에 가끔씩 지역 구민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구 그 의원을 봐서 굉장히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니까 반갑네 하면서 악수를 거칠게 지어줬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악수 한 번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그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악수 한 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왠지 호감으로 보이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왜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정치인들이 악수를 하고 시장에 가고 그러나 봐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멋있는 해치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야 그리고 국회의사당아 안녕.